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독서 4강 세계 시민주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세계 시민주의가 무슨 뜻이요? 세계를 하나의 시민으로 본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1문단 봅시다. 최근 지역 간, 국가 간 상호 연결이 강화되면서 여러 국가와 민족이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유례가 없을 정도로 밀접한 상호 의존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세계가 하나다라는 얘기죠.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모든 인간은 세계의 시민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세계 시민주의가 주요 담론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세계 시민주의가 최근 담론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국가 간의 상호 연결이 강화되면서 밀접한 상호 의존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세계 시민주의의 기원, 맨 처음 시작은 고대 그리스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키니코스 학파 철학자 디오케네스는 어떤 사람이 그에게 어디서 왔냐고 물을 때 나는 세계의 시민이다 라고 답했다는 거죠. 어디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금욕적인 태도를 추구하며 세속의 가치를 부정했던 디오케네스는 참된 가치와 거짓 가치의 차이만이 유일한 구분이고 다른 구분은 쓸데없다고 여겼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볼 때 어느 지역 출신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어떤 가치를 가졌냐가 중요하다고 보았다는 게 키니쿠스 학파의 디오게네스 입장이네요. 어디 출신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계 시민으로서 같은 인간이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누가요? 그리스의 디오게네스, 어떤 학파? 키니쿠스 학파. 그러니까 세계 시민주의의 기원은 키니쿠스 학파인데 키니쿠스 학파 중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세계 시민은 같은 인간이다. 어디 출신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본 거죠. 그래서 세계 시민주의는 뭐냐? 지역을 막론하고 가치, 참된 가치냐, 거짓 가치냐 이것의 차이로만 인간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단 봅시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세계 시민주의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입장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죠? 자, 세계 시민주의라는 화제를 제시하고 나서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은 세계 시민주의를 이렇게 보았다라고 했으니까요. 두 번째 문단 한번 봅시다. 키니코스 학파의 세계 시민주의는 정치적 공동체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키니코스 학파는 정치적 공동체로서 세계 시민주의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아니라 기존의 사회적 간섭이나 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연적 공동체를 추구한 것이 키니코스 학파래요. 이들은 세계 시민의 개념에 해당하는 우주적 국가의 시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인류를 세계 시민으로 방향을 바꾸고자 했다. 키니코스 학파의 세계 시민주의는 이후 모든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성적 원리에 의해 구성된 우주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 스토아파로 이어졌다. 그러니까 스토아파도 세계 시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무엇의 영향을 받았다? 키니코스 학파의 영향을 받았다. 이 스토아 학파는 여기서부터 스토아의 학파에 대한 설명이죠. 이성적 원리에 의해 구성된 우주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 스토아 학파. 그러면 스토아 학파, 키니코스 학파의 공통점은 뭡니까? 세계 시민주의를 이야기할 때 우주 국가의 시민이다. 라는 것은 일치하는 점이네요. 자, 이어졌다. 키니쿠스 학파 철학에 영향을 받은 스토아 학파 철학의 창시자 제논은 온 인류가 동료 시민이며 기존의 공동체를 넘어서 하나의 방식과 질서로 다스려지는 세계 공동체를 지향했다. 여기까지는 모두 다 같은 세계 시민주의의 내용이었습니다. 키니코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의 창시자 누구야? 제논은 모두 세계 시민주의를 뭘로 보았다? 자연적 공동체로 보았다. 라는 거예요. 자, 제논 이후의 초기 스토아 학파는
그러면 제논 이후의 초기 스토아 학파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논 이후의 초기 스토아 학파는 세계 시민주의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피력했다라는 얘기겠죠. 자, 제논의 이상주의를 일부 수정했다. 그러니까 제논이 이렇게 말한 것은 이상주의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 혹은 자연에 일치하는 삶이 기존의 정치 체제인 폴리스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다. 자, 그러니까 초기 스토아 학파도 자연에 일치하는 삶이 저기 뭐죠? 세계 시민주의야. 그런데 뭐가 다른 거예요? 바로 이것이 다른 거죠. 자, 삶의 기존의 자연에 일치하는 삶이 기존의 정치 체제인 폴리스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달리 말하면 초기 스토아파는 키니코스 학파 그리고 제논 스토아파 창시자인 제논과 달리 세계 시민주의의 정치 개념을 도입했다는 거죠. 자, 여기 차이점 체크하셔야 되겠죠. 키니스코스 학파와 스토아파 창시자인 제논은 정치 공동체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목표로 하지 않았어요. 세계 시민주의를. 하지만 초기 스토아파는 정치 공동체를 목표로 세계 시민주의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들은 누구예요? 초기 스토아파겠죠. 인류의 공동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동선을 도모했다는 게 뭐예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방법과 대책을 세우는 거죠. 공동선은 그럼 뭡니까? 공동선은 국가 전체 혹은 세계 전체가 공동으로 추구하는 이상적인 선을 말해요. 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속한 폴리스든 다른 폴리스든 어느 곳에서라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폴리스는 소국가를 말하죠. 작은 도시국가. 초기 스토아파는 세계 시민권을 우주 혹은 자연의 법칙에 일치해서 사는 자에게 한정하고 인류 전체 유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했다. 추구했다. 하지만 다른 내용 나올 거예요.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려는 로마 제국가 코스모폴리스 자체를 동일시한 로마 시대의 스토아파는 로마의 시민권을 이성을 가진 온 인류로 확장했고 로마에 대한 소속감 내지 애국심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 스토아파는 옹호하려고 내놓은 것이다 라고 비판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한편으로 스토아파의 세계 시민연맹은 태생적으로 모순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시민은 정치적 공동체로서 폴리스를 전제로 하는 개념인데 맞아요. 세계 혹은 우주는 만물을 포괄하는 보편적 실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본래 디오게네스 키니코스 학파의
예, 한 사람이죠. 자신을 세계 시민이라고 한 것은 자신이 어떤 정치적 공동체도 속하지 않음을 표현한 것이었는데 스투아파는 이성의 원리라는 법칙으로 다스려지는 우주적 공동체를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지역적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것이 모순이다. 자,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정리해보면 세계 시민주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비판받을 만하다. 첫째 이유는 어, 형이상학적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세계 시민주의는 정립되기 어렵다는 점. 두 번째는 로마 스토아 학파의 세계 시민주의는 패권주의에 동조하게 만들었다는 문제. 세 번째로는 디오게네스가 속한 키네스코프 세계 시민주의 문제예요. 그것은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세계 시민주의를 포방하면서도 자신의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은 것이 모순이다. 자, 여기서 제가 말을 하나 잘못했네요. 디오게네스가 자신을 세계 시민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스토아파는 그 세계 시민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지역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순이다. 라고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3문단은 스토아파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네요. 아까 3문단은 로마의 스토아파, 로마의 세계 시민주의와 초기 스토아파를 비교한 것이었고요. 그럼 다섯 번째 문단 한번 봅시다. 스토아파의 세계 시민 개념이 가진 모순은 오늘날의 세계 시민주의에도 해당될 수 있다. 오늘날에도 세계 시민주의에는 모순이 있다고 말하네요. 그것은 세계 시민주의는 기본적으로 개인을 도덕적, 정치적 고려의 기본 단위로 보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이 동일한 도덕적 이상을 가진다는 입장을 취했어. 이럼으로써 개인의 관점과 인류 공동체를 위한 관점이 달랐을 때는 갈등의 소지가 남긴다는 거죠. 갈등의 소지를 남긴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시민주의는 인권, 환경, 빈곤, 전쟁 등 현대의 여러 현안을 기존의 국민국가 중심의 사고와 행위를 뛰어넘어 인류 전체를 위한 보편적 가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니까 세계 시민주의는 아직까지도 우리 현대사회에 영향을 주는데 그것은 긍정적인 영향이야. 긍정적인 영향은 뭐냐면 바로 이거죠. 여러 가지 이 문제를 세계 중심의 사고에서 바라보게 했다는 것은 장점이고 단점은 개인의 관점과 인류 공동체의 관점이 다를 때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단점이네요. 자, 그러면 꽤 긴 지문이었는데 한번 요약해 볼까요? 첫 번째 문단에서는 세계 시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 세계 시민주의는 오늘날 세계 그죠 담론이 많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여러 그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그 세계 국가 간의 밀접한 관련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고 이러한 세계 시민주의에서 세계 시민주의를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것이 그리스의 키니코스 학파이다. 키니코스 학파는 지역을 넘어서 지역은 세계 시민을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고 중요한 요소는 참된 가치냐 거짓된 가치냐 이것이 세계 시민으로서 갖는 인간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즉 지역 구분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키니쿠스 학파는 정치적 공동체를 목표로 하지 않고 자연적 공동체를 추구했는데 이 키니쿠스 학파를 이어받은 스토아 학파 역시 키니코스 학파와 입장이 같다. 그러나 스토아 학파를 창시한 제노는 같은 입장이었으나 초기 스토아 학파는 키니코스 학파와 입장을 달리하여서 세계 시민주의의 정치 공동체를 포함했다. 그리고 공동선을 추구했다. 그 이후에 로마 시대에도 스토아 학파가 있었는데 이 스토아 학파도
세계 시민주의를 추구했다. 그런데 이 로마 시대의 세계 시민주의는 정치 공동체를 인정한다는 점은 초기 스토아파와 같은 입장이지만 무엇을 강조했다? 소속감과 애국심을 강조했어. 그러니까 무엇과 반하는 거죠? 세계 시민주의와 조금 모순되는 점이다. 그러면서 세계 시민은 이성을 가진 온 인류이다 라고 확대했고, 로마 시대의 세계 시민주의는 동심원의 구조를 이용해서 세계 시민의 개념을 이야기했다. 그 다음에 세계 시민주의가 비판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 이야기했다. 첫째는 형이상학적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시민일 경우는 시민이 있을 경우는 세계 시민주의는 정립되기 어렵다. 두 번째 문제는 패권주의에 동조하고 있는 로마 스토아파도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세계 시민주의를 위해서 세계를 장악하려는 의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세 번째 문제는 스토아파는 세계 시민주의가 지역에 상관없이 공통된 그냥 하나의 시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지역을 구분함으로 인해서 지역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문제가 있다. 다섯 번째는 세계 시민주의가 오늘날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그 긍정적인 영향은 인권이나 환경, 이런 빈곤 문제 등이 확대되는 중간에 이러한 문제를 개인의 차원을, 그러니까 국가의 차원을 넘어서 세계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개인을 도덕적, 정치적 고려의 기본 단위로 보지만 만약에 개인의 관점이 세계 시민주의 관점과 달랐을 때 어떤 갈등의 소지를 유발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볼게요. 개념의 변화 과정을 통시 과정으로, 자, 개념은 여기서 나온 개념은 뭐예요? 세계 시민주의죠. 그런데 이 세계 시민주의라는 개념은 변했나요? 아니죠. 변하지 않았고 세계 시민주의를 받아들이는 각 시대, 맨 처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스토아파 플리스, 그 다음에 로마 시대의 스토아파가 나왔으니까 개념 변화 과정이 아니고 세계 시민주의를 받아들이는 변화라고 해야지 맞는 거고요. 세계를 바라보는 상반되는 관점은 없습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은 뭐예요? 세계 시민주의는 일치하니까요. 그 다음 문제 상황과 그에 따른 해결 방안, 문제 상황 나오지 않았고, 그 다음 전문가의 의견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요약하고 전망을 제시하면 전망을 제시하지 않았고 세계 시민주의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다 틀렸네요. 자, 1번 한번 다시 볼게요. 개념의 변화 과정. 개념이 뭐였어요? 세계 시민주의인데 이 세계 시민주의가 그리스 시대는 어땠고, 그 다음에 폴리스 시대는 어땠고, 로마 시대에는 세계 시민주의를 이렇게 받아들였고, 현대에는 이렇게 받아들인다라고 해서 시대 변화에 따른 세계 시민주의 관점이 달라지고 있으니까 개념의 변화 과정 통시적으로 서술 맞네요. 죄송합니다. 자, 통시적이다 그런 게 뭐냐면 시대별로 나누어 설명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볼까요?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자, 1번 세계 시민주의의 기원 어디라고요? 고대 그리스라고 나와 있고요. 2번 세계 시민주의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 나왔나요? 자, 1문단을 잘 보세요. 이거는 굉장히 꼬이는 문제거든요. 여러분을 오답으로 착각하게 하는 선지인데 맨 처음에 최근에 세계 시민주의에 대한 담론이 불거졌어 라고만 얘기하고 세계 시민주의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세계 시민주의의 등장은 언제 했어요? 고대 그리스예요. 근데 그 고대 그리스에서 왜 세계 시민주의가 등장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죠. 3번 오늘날 세계 시민주의의 한계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계 시민과 개인의 이제 의견이 달랐을 때, 도덕적 의상이 다를 때는 문제가 있다. 갈등의 소지가 있다라고 말했죠. 오늘날 세계 시민주의의 의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 문제에 대해서 세계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 세계 시민주의가 주목받게 된 이유. 주목받게 된 이유. 맨 처음 문단에 나왔죠. 최근 지역 간 국가 간 상호 연결이 강화되면서 상호 의존 관계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세계 시민주의가 주목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3번 볼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누스바움의 입장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누스바움의 입장과 지문에 나온 입장의 차이를 비교하는 문제죠. 정치 철학자 스토아파의 세계 시민주의 이상을 이용하다. 세계 시민 교육의 목표는 개인을 전 인류와 가능한 한 가깝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 그러면 세계 시민주의에 대해서 누스바움도 동조하는 입장이네요. 그리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는 어디서든 우리가 만나게 될 인류를 그 낯선 생김새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인식하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배워야 하고 아무리 낯선 모습의 인류일지라도 기꺼이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지역이나 국가와 관련된 정체성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역의 구분이 있다고 말했으니까 누구의 입장과 같아요? 바로 로마의 스토아하파와 같네요. 그리고 초기 스토아하파와의 입장도 같네요. 지역의 구분을 인정하는 것. 그러나 누구와는 다릅니까? 키니스코프 학파는 다르죠. 키니스코프 학파는 정치적 공동체를 인정하지 않고 지역의 구분 없이 세계 시민주의를 이야기했으니까요. 계속해서 봅시다. 그녀에 따르면 지역이나 국가와 관련된 정체성은 우리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부분 요소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지역 구분 인정하고 지역의 정체성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이 부분에서는 키니스코프는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반대하겠죠. 지역 구분은 필요 없고 어떤 가치가 참되냐 거짓이냐 그것만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 비해 더 가치가 있거나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개인이 처한 현실적 조건 때문에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관심을 갖는 것이 인류 전체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느 것이 인류 전체에 더 유익한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입장들을 비교하는 게 나올 거예요. 자, 1번 한번 봅시다. 디오게네스를 딱 보는 순간 이 사람 키니스코프파의 한 사람이지 맨 처음 그리스에서 출발한 그 세계 시민주의를 말하는 거야 라고 인지하시고 지역이나 국가와 관련된 정체성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비판하겠군 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디오게네스 학파는 지역 구분이 필요 없다고 했는데 지문에 나온 여기 보기에 나온 거죠. 누스바움은 지역 구분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비판하겠네요. 그러면 맞는 말이 되겠고 2번 어느 것이 인류 전체에게 더 유익한가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은 마지막에 나왔죠. 인류 전체의 이익을 추구한 초기 스토아파와 일치하네요. 그 다음 아무리 낯선 모습의 인류일지라도 기꺼이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고요. 누스바움이 오늘날 세계 시민주의에서는 갈등의 소지가 되겠군 라고 했어요. 그러면 마지막 문단에서 오늘날 이 세계 시민주의가 갈등의 요지가 있다. 왜? 도덕적 의상을 가진다는 입장을 취해요. 모든 사람이 동일한 도덕적 입장을 가진다는 입장을 취하는 세계 시민주의는 그러나 개인의 관점이 다를 때는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 되겠네요. 문제 4번 지역이나 국가와 관련된 정체성에 관심을 더 기울이게 되는 것은 여기 말했고요. 보기에서 말한 그죠? 누스바움은 그렇게 말했어요. 인류가 동료 시민이라고 봤던 제논도 자, 제논이 인류가 동료 시민이라고 했나요? 여기까지 맞죠? 여기까지 맞는데
당연한 일이라고 보았군. 자, 제노는 지역 구분이 필요하다고 봤어요. 필요하지 않다고 봤어요. 필요하지 않다고 봤어요. 지역 구분이나 국가에는 정체성이 필요하대요. 제논의 입장은 필요하지 않고요. 그냥 정체성이 어떻든 간에 그냥 세계 한 명의 시민뿐이다 라는 순간에는 틀린 말. 그 다음 5번 개인을 전 인류와 가능한 가깝게 만들려는 것은 히에로클레스가 자, 히에로클레스 누구죠? 로마 시대의 스토아파의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스토아파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동심원들을 중심으로 모이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던 것과 연결할 수 있다. 맞네요. 자, 동심원으로 연결해서 가장 안에는 나가 있고 주변 점점점 범위가 넓어져. 그러니까 개인을 전 인류와 가깝게 만들려는 히에로클레스가 동심으로 모이도록 하는 것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는 것과 같네요. 그 다음 4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보는데요. 일치하지 않는 것. 세계 시민 개념은 처음 등장할 때부터 무엇을 내포하고 있었다. 자, 우리 사문단에 보면 이 세계 시민주의에 대한 비판이 나오죠. 그 비판 세 가지가 뭐였어요? 자, 사람들이 개인이 이 이성적인 인간, 형이상학적 인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형이상학적 인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세계 시민주의는 정립되기 어렵다. 이거 모순이고요. 또 로마 시대는 패권주의에 동조하기 했기 때문에 모순이고요. 또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는 게 모순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 편지는 맞는 말이 되겠네요. 아니네요. 세계 시민주의 개념은 처음 등장할 때 누가 처음 세계 시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까? 키니스코스파의 디오게네스죠. 디오게네스는 뭐라고 했어요? 나는 세계 시민이다 라고 했죠. 그때는 모순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스토아 학파가 이런 모순점을 띠게 되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모순이 아니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2번 한번 볼까요? 기니스코프 학파의 세계 시민주의는 정치적 공동체를 추구한 것이었다? 아니다. 기니스코프는 정치적 공동체를 거부했어요. 스토아파는 정치체제인 폴리스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모순을 자초했죠. 그렇죠. 아까 문제점에 대해서 나왔고요. 4번. 스토아파는 우주적 공동체를 포기한 결과로 지역적 공동체를 추구했다? 아니다. 우주적 공동체도 추구하면서 동시에 지역 공동체도 추구했기 때문에 모순이라고 말했죠. 5번. 초기 스토아파는 세계 시민권 개념을 활용해 로마에 대한 소속감과 애국심, 초기 스토아파가요. 초기 스토아파는 공동선을 추구했죠. 그리고 로마에 대한 소속감과 애국심을 강조한 건 로마 스토아파 이야기네요. 그래서 얘는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 한번 볼까요? A, E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봐요. 자, A가 밀접하다라는 거죠. 없을 정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밀접한 상호관계를 가졌다. 그러면 아주 가깝다는 뜻이니까 맞는 말이고, B를 보니까 시민주의가 주로 담론의 대상이 되었다. 담론은 이야기를 주고받다, 논의하다. 맞는 말이고요. C를 보니까 세계 시민으로 전향시키고자 하였다. 전향은 방향을 바꾸다. 방향을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를 쏠려 향하다? 편향이죠. 이거는 편향입니다. 뜻이 쏠리다. 이건 편향이라는 뜻이므로 틀린 말입니다. D가 뭐냐면 도모하다. 어떤 일을 꾀하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대책과 방법을 세우다. 맞고요. 2. 정립되다. 시민주의는 정립되기 어렵다. 바로 저기 어렵다. 그다음에 맞는 말이고요. 6번부터 10번은 여러분이 스스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